안녕하세요, 장태입니다. 지난달에 중국에 가가지고 베이징 모터쇼 보고 왔잖아요. 여기서 보고 느꼈던 것들, 개인적인 생각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베이징 모터쇼는 지난달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 동안 열렸는데, 여기에 100여 개 업체가 막 차를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300여 대가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이런 것들 신차들이고요. 그리고 컨셉트카가 41대나 전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중에 월드 프리미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가 117대나 된다. 이러니까 베이징 모터쇼를 세계 최고 모터쇼라고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서울 모빌리티쇼 보세요. 월드 프리미어라고 해봤자 현대에서 한대, 뭐 기아에서 한대, KG 모빌리티에서 한대. 대충 이런 식이잖아요. 월드 프리미어 해봤자 뭐 두세 대 요 정도 수준이니까 베이징 모터쇼 117대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게다가 한때 뭐 세계 최고 모터쇼라고 했던 디트로이트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파리 모터쇼 요런 데들도 월드 프리미어 뭐 대략 뭐 10대나 될까? 좀 잘 나갈 때 뭐 2008년, 9년 뭐 요때도 월드 프리미어가 20대, 30대 뭐 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튼 월드 프리미어가 몇 대냐 이게 모터쇼의 위상을 결정짓는 뭐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월드 프리미어가 117대나 됐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중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라는 거는 다 아시죠? 전 세계에 매년 9천만 대 정도 팔립니다. 근데 이 중에 3분의 1, 3천만 대가 중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150만 대 시장, 요게 대한민국의 1년에 팔리는 신차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의 20배짜리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튼 중국의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중국에 공을 들이고 있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요 몇 년 사이에 부쩍 성장했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 내에 중국 로컬 브랜드 점유율이 2019년도만 해도 한 34% 수준이었는데 매년 부쩍부쩍 늘어서 2023년 상반기에 54% 그리고 올해는 60% 넘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한때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한테 자동차 기술 배우고 카피도 하고 그리고 욕먹고 이랬던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적어도 중국에서는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 이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글로벌화가 안 돼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중국 전기차 대단한 것들이 이번에 모터쇼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중국 정부가 이끌었던 중국 자동차 굴기, 자동차 산업에 몇 년 동안 정부가 막 앞장서서 공들이기를 막 해가지고 쭉쭉쭉쭉 급성장을 했거든요. 자동차 회사도 많아지고 자동차 만드는 수준도 많이 높아졌는데, 근데 이제는 자동차 업체들을 슬슬 이제 정리 들어간다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등수대로 이렇게 자르고 몇 등까지는 수출 20% 달성해야지 안 잘라, 전기차 판매 기준도 뭐 80% 이상 돼야 돼, 이런 조건들을 계속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잘하는 애들만 남기겠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와중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현장이 2024 오토차이나 베이징 모터쇼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지금 중국에 눈에 보이는 자동차 회사만 100여 개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각 지역의 소규모 로컬 회사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 자동차 회사라는 간판 걸고 있는 게 200개는 좋게 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200여 개나 되니까 너무 많은데 10개면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여튼 결국 200여 개 회사를 10개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쟁이 이게 진짜 이게 장난 아니지. 이번에 모터쇼 가서 이렇게 막 보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뭔가가 딱 보이면은 경쟁적으로 서로 막 적용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서로 손잡고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려고 이러는 거에도 막 거침이 없어요. 전자회사랑 자동차 회사랑 손잡고 뭐 만들고 막 이런 것들, 게다가 또 홍보 마케팅 이런 것도 아주 적극적이죠. 근데 이 와중에 뭐 수준 이하의 것도 너무 급한 마음에 좀 이상하게 만든 것들, 좀 말도 안 되게 만든 것들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자동차 수준이 꽤 높아졌다. 이제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모터쇼 전시장 딱 둘러봐도요, 이제는 짝퉁차 없고 이상하게 생긴 차도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 중국 차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생긴 그런 이상하게 생긴 차들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정리되고 잘생긴 차들이 많아졌어요. 여튼 제가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 이틀 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중국 자동차 산업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시하다가 진짜 일본 꼴 난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미디어 오토. 현대자동차가 N 브랜드 처음 만들 때 그때 일본 반응 제가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댓글 반응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일본 반응들이 대충 그때 걔네들 뭐 몇 년 하다가 다 접을 거야, 현대 언제나 그랬잖아, 몇 년 하다 접었잖아, 현대가 벌써 고성능이냐, 빨리 따라와라, 뭐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전기차 우리나라가 만들고 막 이럴 때도 일본에서는 열심히들 해봐라, 전기차는 답 없다, 그냥 내연기관이나 하던 거나 열심히 하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도 하고 그러냐, 하여튼 요런 반응들이었어요. 현대 기아차들 그냥 무시하고 토요타, 닛산, 혼다 대단해,
이런 자부심에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일본 1위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토요타 제대로 된 전기차가 없어서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 중국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차들을 무대 위에 올렸더라고요. 비즈 3C 그리고 비즈 3X 이런 차들이 무대 위에 올라왔었는데 약간 파생 모델 같은 건데 두 개가 너무 다르게 생겼어. 그리고 두 대가 앞에 얼굴이나 이런 것만 조금 토요타지 안에 내부나 이런 거 보면은 전혀 토요타스럽지 않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이 비즈 3C는 BYD 기술로 좀 도움받아가지고 만든 거고 비즈 3X 요거는 GAC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차더라고요. 각각 다른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완전 다르게 생겼죠. 토요타가 그러고 있을 때 현대자동차 부스 가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중국 전기차들 사이에서도 아주 단정하게 생기고 사람들도 많이 관심 있어하는 650마리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M 이거 무대 위에 딱 올리고 산타페 딱 올리고 이런 거 얼마나 보기 좋아. 기아 부스에도 EV5, EV9, EV6 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들이죠. 그리고 제네시스 부스에도 GV80 전기차 부분 변경 모델 우리나라 차는 다 우리 기술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중국 현지 사정에 맞춰서 중국 배터리를 넣은 일부 차종들이 있긴 하지만 모두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한 차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뭐 이렇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중국에는 아이오닉 5M보다 더 센 전기차들이 무대 위에 막 올라와 있었거든. 막 1000마력 넘는 슈퍼카급 전기차 모터 4개 들어간 쿼드 모터 SUV 그리고 뭐 2인승 로드스터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배터리를 넣었지 할 정도로 잘 만든 2인승 로드스타 전기차도 있었고 근데 그냥 멀쩡한 세단처럼 생겼는데 버터플라이 도어로 막 위로 열리는 이런 세단 같은 것도 있고 손 딱 대면 자동으로 문 열리고 근데 뭐 품질이나 내구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터쇼 무대 위에 올라온 것도 이렇게 작동 잘 안 되고 막 이러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상적인 거는 정말 중국은 방대한 시장이구나 그리고 정말 경쟁이 치열하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전기차들을 과감하게 딱 만들어가지고서는 무대 위에 딱 올리고 이러는 거 요거는 진짜 인정해줘야 됩니다. 좋건 싫건 이거는 일단 보고 있어야 돼. 아 난 중국 싫어 안 볼 거야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자세예요. 제가 보통 모터쇼 출장을 가게 되면은 메이저급 글로벌 브랜드 몇 곳에서 나올 차들 전화도 해보고 또 리서치도 해보고 이런 것들만 좀 예습해가지고 가면 모터쇼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쓱쓱쓱 해서 영상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쇼를 가뿐하게 이렇게 소화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지난달에 뉴욕 오토쇼 갔을 때도 그냥 가뿐하게 그렇게 취재하고 왔었고 2010년대 초반까지 뭐 2012년 14년 막 이때까지 중국 모터쇼 갈 때도 뭐 그냥 포르쉐 파나메라 새로 공개한데 폭스바겐에서 페이톤 뭐 새로 공개할 예정이래. BMW에서 뭐 중국 시장을 위해서 뭐 시리즈 롱일 베이스 버전 뭐 이런 거 공개한 데더라. 요 정도만 여러 가지로 예습을 해가지고 가면은 중국 모터쇼도 대충 그냥 둘러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냥 중국 로컬 회사들 딱히 뭐 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팔차들도 아니고 상품성을 들여다봐도 허접하고 막 이래가지고 좋은 기사로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야 이런 짝퉁차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런 짝퉁차 봐라 약간 웃기는 기사로 이렇게 쓴 적은 있었지. 중국에 이런 차도 있어 대단하지 이런 식으로 기사 올리고 막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 모터쇼를 가면은 글로벌 브랜드 회사 몇 군데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은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짝퉁차들 이렇게 찍으면서 야 이거는 랜드로버 이보크를 너무 똑같이 바꿨네 이거는 막 포터 짝퉁차야 이런 것도 이제 기사 써서 올리면은 조회수 쫙 나오고 중국 사람들한테 막 협박 메일 같은 거 오고 한마디로 10년 전만 해도 글로벌 브랜드가 주인공 그리고 중국 회사들은 그냥 들러리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대단한 전기차들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글로벌 브랜드 회사들 부스들이 이렇게 껴있었는데 이 회사들 분위기가 오히려 초라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폭스바겐 그러면은 그냥 상하이 가면 다 폭스바겐이었잖아요. 택시도 폭스바겐이고 이 폭스바겐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선보인 월드 프리미어 ID 코드라는 컨셉트카 이거 봐도 뭐 별로 놀라울 게 없죠. 게다가 부스 딱 갔더니 실내는 뭐 볼 수도 없게 그냥 무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게 딱 해놓고 또 뭐 별 내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찍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중국에서 아우디도 대단하잖아요. 중국 고위 공무원들은 다 아우디 타고 다니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터쇼에 아우디 부스도 사람들이 꽤 있긴 했는데 Q6 이트론 요것도 월드 프리미어 세계 최초 공개거든요. 딱히 뭐 주목할 만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요런 거는 좀 그랬죠. 벤츠도 이번에 북경 모터쇼에서 지바겐 전기차 G580 EQ 테크놀로지 요 양산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각 바퀴마다 모터가 달린 쿼드 모터 요게 특징이라서 제자리 돌기 하고 4개의 모터로 45도 벽도 올라가고 뭐 요런 쇼 같은 거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최고 출력이 580마력이에요. 중국에는 이미 1000마력 넘는 쿼드 모터 전기차가 길에 그냥 다니고 있거든요. 양왕 U8 같은 차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바겐 전기차가 나와도 양왕 U8보다 스펙이 낮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미니도 월드 프리미어 세계 최초 공개로 에이스맨을 처음 선보였는데 근데 이 차도 미니가 독자 개발한 게 아니고 중국 회사랑 함께 개발한 차고 딱히 뭔가 막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 그냥 브랜드가 익숙한 브랜드니까 저도 영상 찍어서 올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는 차니까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솔직히 모터쇼 막 돌다 보면은 저도 관심 가는 차는 좀 신기한 것들 막 처음 보는 것들 이런 거에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뒷좌석에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스크린이
터빈이 이렇게 전동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딱 보면은 막 가서 이렇게 딱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차가 뭔가 했더니 화웨이 중국 휴대폰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랑 손잡고 만드는 브랜드에서 만든 최신형 차야. 휴대폰 브랜드에서 만든 자동차답게 안에 화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UX 전자제품들이랑 연동되는 거 이런 수준도 상당히 좋고 안에 실내 디테일이나 기구 설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꽤 있어. 아이토라는 회사의 SUV 요거 그래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리자동차의 지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믹스라는 차 문이 양쪽으로 전동식으로 활짝 열리는 가운데 뭐 비필러도 없어 옆에서 충명충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만족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컨셉한 줄 알았더니 이게 양산형이다 이런 것도 놀랍죠. 그리고 샤오미 전기차는 진짜 샤오미 부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샤오미는 진짜 첫 차인데도 뭔가 대단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게 뭐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가지고 뭐 사고 나고 길에서 옆에 박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이 샤오미가 전자제품 오밀조밀한 거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답게 실내 구성 같은 게 정말 자동차 회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차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더라고. 요 가운데 화면이 다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거 요거 좀 불편하잖아요. 요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화면 밑에다가 딱 붙이는 물리 버튼 패키지 뭐 이런 것들도 막 있고 뭐 이거 진짜 기발하지. 이런 거는 배워야 됩니다. 야 요거 제가 찍은 게 없어가지고 김한용 모카에서 찍은 거 이렇게 그냥 무단으로 갖다 씁니다 이거. 아니면 미안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뭐. 띠리링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말하는 로봇 같은 거 올려져 있는 그 니오 전기차들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봤더니 잘 만들었더라고. 디테일도 좋고 운전할 때 진짜 친구가 될 것 같아. 실제로 안 봤을 때는 조잡하게 저렇게 만드냐 뭐 이랬는데 실제로 니오 차 앉아가지고서는 막 해봤더니 이거 말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중국 BYD 여기 부스에는 다른 차들은 제가 여러 번 뭐 영상 통해서 BYD 소식 같은 거 전해드리면서 언급했던 차들인데 이번에 북경 모터쇼에서 처음 본 게 이제 갈매기라는 이름의 이 1,500만 원짜리 전기차 1,500만 원 가격 생각하고 허접하겠지라고 봤는데 너무 멀쩡해서 깜짝 놀랐죠. 이거를 1,500만 원에 팔면은 이거 그냥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뭐 유럽 자동차 회사 회장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고 1,500만 원 10,000유로에 팔면은 이걸 어떻게 이기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자동차 회사 다른 CEO는 전기차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중국 회사랑 손잡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일 것 같아. 중국 전기차들이 모두가 다 무시하고 있을 때 정말 성큼성큼 발전해가지고 지금 딱 들여다봤더니 너무 대단해져 있는 거지. 게다가 중국 회사 지리자동차가 인수한 유럽 브랜드들 처음에 지리자동차로 팔려갈 때는 아이고 중국 가가지고 그건 잘해봐. 그 유럽에 그 냄새 딱 빠지고 그냥 중국 걸로 그냥 채우는 거 아니여. 뭐 이랬었는데 더 잘 되고 있잖아. 볼보 쭉 올라가고 있고 로터스나 스마트 같은 부스 가서도 이제 로터스나 스마트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로터스가 언제 이 모터쇼 부스에 차를 여러 대 올린 적이 없거든요. 유럽의 모터쇼 가도 로터스는 그냥 한두 대 이렇게 구석에 있고 뭐 맨날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로터스 부스에는 차들이 한 10대 있었나? 로터스가 이랬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작고 가벼운 스포츠카만 만들어서 판 이런 회사였기 때문에 정말 마니아층들만 이렇게 만났던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모터쇼 부스에 엘레트라나 에바이아 이런 전기차들 봐봐요. 중국 기술이라고 함부로 깎아내리려고 해도 로터스 브랜드 딱 가운데 찍혀있으니까 이게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중국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고 거기다 유럽 브랜드 딱 붙이면 이거 답이 없단 말이야 이게. 미디어 오토. 중국은 싫어. 중국 묻은 거는 다 싫어. 중국은 계란도 가짜로 만드는 나라야. 못 믿을 나라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중국 무시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매년 안에 뭔가 좀 일을 낼 것처럼 좀 대단하게 막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 뭐 중국 자동차 안 다룬다고 해서 아니면 중국 차를 무시한다고 해서 중국 전기차 산업이 이게 뭐 무너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도 뭐 이게 조회수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일개 유튜버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서 중국 차 올리면 조회수 쫙 나오고 막 이런 거 조금 부럽기도 해서 중국까지 다 제 돈 들여가지고 우리 PD들 2명 데리고 모터쇼 보고 다 취재해가지고 지금 영상 쭉쭉쭉쭉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 모터쇼 현장에서 정말 힘들긴 했어요. 사람들 너무 많고 게다가 뭐 사람들이 그 예절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터프하고 그냥 예절 같은 거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중국 모터쇼 현장에서 카메라 들고 취재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막 찍다가 막 예쁜 말 하라고 막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러니까 멘탈이 막 털리고 막 이러더라고. 막 야 이러다가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다 뭐 중국을 배우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중국 자동차 산업이 대단한 거를 막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 벌써 이런 거를 만들고 있어. 이거는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더 힘내야 돼 라는 취지예요. 중국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뭐 계속 담쌓고 있고 계속 무시하고 뭐 이런다고 중국이 주저앉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손해보는 거지. 중국 대단한 것도 보시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그거보다 더 성장하는 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잘 되는 거 그냥
보기 싫다고 담쌓고 있고 우리 것만 최고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몰락한 거 보세요. 게다가 뭐 일본 같은 회사도 자기 거 좋다 그러다가 전기차 쪽으로 안 갈아타고 그냥 내연기관만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지금 일본 자동차 산업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자동차 산업 수준이 낮았던 중국, 또 우리 차들 얼마나 많이 베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에 많이 피해를 주고 많이 훔쳐가고 이랬던 중국인데, 그래서 다 좋은 마음으로 볼 수 없는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자동차 산업에 뭔가 이렇게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겠어. 지금 걔네들은 쭉 성장했고 딱 가서 보니까 대단한 것들이 많어. 조목조목 보니까 배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깨달음 같은 것도 여기서 얻어야 될 것 같아. 중국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그거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중국 자동차 산업을 무시하고 깔아뭉갤 거는 아닙니다. 좋은 게 있으면은 보고 깨달아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자동차가 터치식 내비게이션 차에 막 붙이고 그러던 2000년대 초반에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어땠어요? 터치 스크린은 운전에 방해가 돼, 위험해 하면서 터치 스크린 안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계기판은 여전히 바늘식이 정교하게 보기 좋지, 이런 고집도 부렸고, 내비게이션 화면은 터치식 아니래도 돼, 별도 컨트롤러, 뭐 아이드라이브 같은 거 요걸로 해야지 안전해, 요런 고집을 부렸단 말이에요. 요랬던 유럽 회사들 지금은 다 터치 스크린 쓰잖아요. 그거 다 우리나라 전자회사들한테 공급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뒤늦게 터치 스크린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국 거보다 안 좋은 거야. 한국 게 훨씬 발전이 돼 있고 가격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국 거 갖다 쓰는 거예요. 통풍 시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작은 차에도 어떻게 통풍 시트를 넣어보려고, 화물차에도 통풍 시트를 넣어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유럽 회사들은 어땠어요? 자동차 시트를 몰라서 하는 얘기야. 통풍 시트를 넣는 거는 좋은 시트를 망가뜨리는 거야. 시트는 쿠션감이 제일 중요한데 통풍 시트 장치를 넣으면은 쿠션감이 망가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통풍 시트 모듈을 우리나라 거 사서 끼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이 됐던 거, 수소차의 1등 나라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전기차 만들어서 혁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회사들도 배터리 만들려고 함께 노력을 해줬고, 그래서 지금은 K배터리, 배터리 강국이 돼서 다른 나라의 전기차 배터리도 막 수출하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도 더 좋은 전기차, 더 상품성 있는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저렴하면서 더 좋은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 트렌드를 끌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국 묻은 거는 싫다, 짭게 거는 너 혼자 나 그냥 봐, 영상 올리지 말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얼굴 안 보이는 온라인 공간이라지만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데, K배터리 주식 갖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무조건 싫다, 일본 싫어, 중국 싫어, 이렇게 무조건 담쌓는 거는 진정한 애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더 잘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 보고 우리가 더 잘 만들어야죠.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것들 만드는 거를 저도 영상 찍어서 전해드리고, 또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그거를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이 보고 중국의 이런 기술들이 반응이 좋네, 그럼 우리도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선 더 좋은 거 만들어야지, 이렇게 영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 아주 잘 알고 있고, 저도 몇 차례 막 전해드리고 그랬어요. K배터리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계속 쭉쭉쭉쭉 세계 최고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기술력은 한국이 최고, 하지만 마켓시어는 중국에 조금 밀리고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국 인산철 배터리 이거 쓸데없는 저질 기술이다, 중국 배터리는 거들떠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많은 자동차 회사들,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 인산철 배터리 이것도 쓸만해, 가격 경쟁력이 이게 좋아 라고 하면서 많이 자기네들 차에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계 배터리 전기차 시장 마켓시어 하면은 1등 2등이 중국 CATL, 중국 BYD, 그리고 이제 3등 4등이 이제 한국 배터리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배터리가 최고 고급 기술인 거는 맞는데 이게 비싸니까, 비싸도 제대로 된 게 최고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한테 다 뭐 공급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시장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예전에 짝퉁차 만들던 그 시절의 중국이 절대 아니다. 이제는 웬만한 유럽 차보다도 디자인이 더 깔끔하다. 이 유럽 디자이너들을 많이 데려갔거든요. 제 친구가 유럽에서 자동차 디자인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유럽 독3사 같은데, 벤츠, BMW, 아우디 같은데 여기에서 디자인 잘하던 40대, 50대 요 디자이너들은 일단 다 빠져나갔대요. 다 한국에서 데려가고 중국에서 데려가고, 자동차 디자인 잘하는 애들은 다 뭐 연봉 늘려가지고 다 중국이랑 한국으로 갔대. 남아있는 40, 50대 디자이너들은 그냥 이렇게 정년퇴직하려고 이렇게 조심조심 다니는 디자이너들만 지금 남아있고, 그 밑에 신입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디자이너들 빠져나갔으니까 신입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뽑은 거죠. 요런 구조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나이스한 차들이 안 나온다. 그 와중에 지금 중국은 유럽 디자이너들 많이 데려다가 지금 멋있는 전기차들이 무대에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중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담쌓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건 싫건 중국이 뭐 하는지는 들여다보자, 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